태종실록 15군 태종 8년 4월 22일 경자 첫번째 기사 1408년 명영락 6년 정비께 불상과 불경을 바친 사신 황음 등에게 안마를 내리다. 정비의 뜻을 따른 것이었다. 황음 등이 창덕궁에 이르러 정비를 입견하였는데 정비는 동벽에 서고 황음은 서벽 아래에서 재배하였다. 임금이 대신 담배하고 다례를 행하고 나왔다. 황음 등이 불상과 진언을 드리었다. 임금이 광연루에 거둥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한 천모가 기원 진경이 참여하였다. 진언은 불경을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22일 경자 두번째 기사 길창군 권건을 세자의 이사로 삼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22일 경자 세번째 기사 오화루의 남쪽의 연못을 파괴하다. 남지를 파괴하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24일 이민 첫번째 기사 설미수와 심인봉을 경사에 보내다. 백지 1만장을 바친다는 자문. 공조파서 설미수와 중군 총재 심인봉을 보내어 경사에 가게 하였으니 상사에 대한 살해하기 위함이었다. 인하여 백지 1만장을 바치고 예부에 자문하기를 영락 4년 2월 초 8일에 공룡지차에 대한 일로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흠의하여 지금 다시 의정부의 행위에서 원초조지 장인이 초조한 순백지 1만장을 간선하게 하여 설미수를 시켜 조정에 싸가지고 가서 진정케 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24일 이민 두번째 기사 대제악성성인 등을 금원령을 어긴 죄로 순금사 옥에 가두다. 예문관 대제악성성인 전 총재 구성량 전 원주목사사 유귀산 금교 한성륜 김충민을 순금사에 가두고 죽은 예문관 대학사 한상질의 처 송씨 전 병조참의 이연의 처 한씨 전 서령 최천로의 처 윤씨와 고 금교 한성륜 이양중의 처 강씨도 또한 영을 범하고 몰래 자녀를 혼가시켰으므로 헌부에서 추액하여 아뢰었다. 이튿날 석인 성량 충민은 자원에 따라 부처하고 귀산 승우 안식은 직첩을 거두어 원방에 부처하고 주혼부 상질의 처는 율에 의하여 수속하게 하였다. 수속은 형벌 대신 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25일 개미호 첫번째 기사 사신 황음 정가화 해수 등이 금강산에 유람하기를 청하다. 세자를 명해 흥인문 밖에서 전송하게 하고 호조판서 이문하 예문학제학 권완 총재 이간 철성군 이원으로 반행을 삼았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25일 개미호 두번째 기사 총재 김계지를 파직시켰는데 그가 청구한 두 만호가 타모했기 때문이다. 일찍이 전라도 도절제사가 되어 박광계를 천거해 삼돈의 만호를 삼고 허승량을 천거해 광량포 만호를 삼았었는데 두 사람이 모두 타모하여 득죄하였다. 계지가 잘못 천거한 것에 좌죄되어 벼슬이 파면된 것이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26일 갑진 첫번째 기사 강화부 사람이 벼락을 맞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26일 갑진 두번째 기사 조박을 호조판서에 이문화를 대제하게 최1을 길주도 도안무 찰리사에 임명하다.
태조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2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군자감 조사득이 동령이 만상군 781명을 암령해 요동으로 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2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숙직을 서지 않은 전 광주 목사 최식의 직첩을 회수하고 외방에 부처하다. 최식이 좌군 숙자패에 속하여 전지를 받고 윤번의 숙직을 당하였는데도 그날에 이르러 거짓말에 떨어졌다고 칭탁하였다. 병조에서 형조의 관문을 보내어 숙직할 차례인데 숙직하지 않은 죄를 논액하였으므로 이 명령이 있었다. 숙자패는 수기군을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2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동북면 도순문사를 시켜 성왕신에게 태상왕의 완쾌를 기도하게 하다. 안병과 정주, 함주 등 각 고을의 성왕신에게 기도하게 했으니 태상왕의 병이 위독하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2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일본 구자전의 사인이 대궐에 나아가 하직하다. 쌀 150석과 황두 50석을 주어 보냈다. 박화가 돌아올 때 잡혀갔던 사람 100명을 추수하여 보냈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29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사헌지평 최자해가 6아일에 조회 볼 것을 청하다. 윤허하지 않았다. 전하께서 지난 겨울부터 태상왕의 미령으로 인하여 매일의 조계와 6아일의 수조를 모두 다 정지하셨는데 지금 듣자오니 태상왕의 병세가 조금 나으셨다 합니다. 비옵건대 5일에 한 번씩 조회를 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다만 부왕께서 미령하신 때문이다. 지금 조금 차도가 있긴 하나 인자의 마음에 어찌 담담하게 근심이 없겠는가. 내가 주색에 빠져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대간의 말이 있기를 기다린 연휴에 이를 보겠느냐.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29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완평군 이조의 시호를 악명으로 올린 이조 정랑 박관과 좌랑 유미를 파직하다. 이조에서 완평군 이조의 시호를 의논해 올렸는데 바로 악명이고 또 장기가 박도하였으므로 낙점하지 않고 임금이 사헌부로 하여금 그 지환한 죄를 탄핵하게 하여 파면시켰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29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강원도 도관찰사 조명과 전 판원주 목사 유귀산의 죄를 청하다. 원주 교수관 신도가 일찍이 목사 유귀산의 불법한 일을 소송하였는데 조면이 신도에게 죄를 돌리고 유귀산은 묻지 않았다. 그러나 유귀산도 또한 여기에 좌죄되어 명관되었다. 헌부에서 논핵하여 아뢰기를 전 판원주 목사 유귀산이 사전에 실려있는 산신을 가지고 수죄하며 태형을 가하였으니 이미 불경하고 또 황후를 위하여 그애 하던 날에 풍악을 울리며 연음하였고 또 관찰사 조명과 더불어 함께 부처한 사람 전직의 우사래에 가서 술이 몹시 취하여 춤을 추었으니 수령의 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전 원주 교수관 신도는 사랑하는 기생을 투기하여 유기산을 불충불효로 송사하고 또 그의 하던 날 제 자신도 연석에 참여하고 허물을 목사에게만 돌리니 또한 부탁합니다. 그러나 신도는 이미 조면에게 논죄되어 상주에 부처하였고 조면은 유기산의 말을 듣고 함께 전직의 집에서 마시고 신도가 고소하며 유기산의 죄는 묻지 않고 도리어 신도를 죄 주었으니 공평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여 감사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 횡천 간무 단수는 조명과 유기산의 뜻에 아첨하여 지나치게 신도를 형벌하고 옥사를 증감하였는데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고 중로에 도망하였으니
상항의 인원의 죄상을 율에 의해 과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유기상과 신도는 이미 벌써 죄를 받았으니 다시 거론하지 말고 조면은 현재 병으로 앓고 있으니 단순히 나타나기를 기다려서 한꺼번에 죄를 의논하라. 사전은 제사에 대한 예전이고 그 애는 고급하는 예이고 우사는 우거하여 있는 집을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일 기유 첫 번째 기사 한성륜 맹사성을 세자의 우부빈객으로 반내섬 시사 허조를 우보덕으로 삼다. 허조가 일찍이 문학이 되어 고든말로 세자의 끌임을 받았었는데 허조가 보덕이 되매 세자가 듣고 말하기를 허문학이 또 왔다 하였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일죄 차명 이하의 죄를 사면하다. 태상왕이 위독하기 때문이다. 모반 대역과 조부모나 부모를 구타하고 살해한 것, 처첩이 남편을 죽인 것, 노비가 상전을 죽인 것, 계획하여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 고독이나 연매, 강도를 제외하고 금월 초 1일 이전에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은 중외의 죄수를 일체 모두 석방하여 용서하고 각도의 경찰관을 나누어 보내어 선포하고 인하여 명령하기를 처녀를 채택하는 것이 거듭 농민을 소요시키니 중등 이하 모두 다 방환하라 하였다. 일죄는 참죄이고 고독은 뱀이나 뚜꺼비, 지네 등의 독을 써서 사람을 고의로 해야 하는 일이고 연매는 방수를 써서 사람을 고의로 해야 하는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성석인 등 77인을 경위에 종편하고 홍서 등 35인의 직첩을 환급하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한 천모가가 회암사에 가서 구경하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백악산에 송충이가 생기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왕이 태상전에 나아가 문병하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황음 등이 금강산의 표훈사에 가서 견 30필을 공양하다. 견 30필을 내어 반승의 비용에 충당하였다. 황음 등이 도관찰사 윤사수에게 부탁하기를 채견 한 필에 쌀 4석, 생견 한 필에 쌀 3석으로 하여 승도들에게 공급하라 하였다. 윤사수가 아뢰니 창고에 쌀로 주라고 명하였다. 반승은 중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의원군 환거정을 준추사로 경사에 보내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7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모하루 남쪽에 연못파는 일로 판공안부사 박자청을 탄핵하다. 자청이 선공, 소감, 홍의 등을 거느리고 모하루 남지의 역사를 감독하여 열흘이 넘어도 성취하지 못하고 역도들은 피로하여 지쳤다. 사헌집이 권우 등이 이를 탄핵하고자 하여 먼저 서리, 김사진, 오귀진을 보내어 가만히 못의 깊이와 넓이, 수맥의 유무를 살피었다. 홍의가 이를 알고 두 사람에게 이르기를 못이 모하루까지 150여 보이고 길이는 380적, 넓이는 300척, 깊이는 2세 길이고 수맥의 유무는 자네가 보는 바대로이다 하고 비밀리 자청에게 그 상황을 말하였다. 자청이 그 서리를 잡아다가 욕을 보이고 매질을 하려 하다가 옆에서 말리는 자가 있어 그만두었는데 반드시 탄핵을 당할 것을 스스로 헤아리고 말을 달려 먼저 대궐에 나아가 아뢰기를
헌부에서 아전을 시켜 신등이 감독하는 형태를 엿봅니다 하였다. 조금 뒤에 헌부에서 자청을 탄핵하기를 여러 날 못을 파도 물을 얻지 못하였는데 오히려 토목의 역사를 마음속으로 달게 여겨 계문의 이를 정파하려 하지 않고 한갓 백성의 힘을 수고롭게 하니 재상의 의취가 없습니다 하고 홍의를 탄핵하기를 자청에게 아부하여 조석으로 그 집에 드나들어 마치 가신과 같이 억지로 물 없는 못을 파서 정파하기를 청하지 못하니 사풍을 더럽힙니다 하였다. 임금이 듣고 노하여 장무인 지평 최자해를 불러 힐난하기를 못을 파는 역사는 내가 명한 것인데 자청과 홍의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고 자해를 순금사에 가두려고 하다가 조금 뒤에 노염이 좀 풀리어 순금사 나장을 시켜 자해를 데려다 그의 집에 두었다. 이에 권우 등이 모두 그들의 집에서 되죄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헌부에서 자청과 홍의를 탄핵한 공함을 가져다 보고 심히 노하여 의정부에 보이고 말하기를 헌사의 소위가 저와 같으니 어떻게 처치하리야 하니 영의정부사 하윤 좌정승 성승린 우정승 이무 등이 아뢰기를 헌사의 소위가 비록 중도를 잃었다 하더라도 언간의 잘못은 죄를 가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자청과 홍의를 명하여 다시 역사를 감독하게 하고 순금사에 명하기를 김사진과 오기진을 결박하여 못 옆에 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라 하고 또 병조좌랑 최진승과 내간 두 사람을 명하여 감역관을 삼고 내자시 내섬시 종과 군기감 별군을 더 징발하여 그 역사를 돕게 하였다. 못을 파기를 깊게 파니 그제서야 물이 나왔다. 우사관 김자지 등이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생각하옵건대 대신은 말하는 것으로 책임을 삼으니 다만 직책을 다하고자 한 것뿐이온데 전하께서 이와 같이 꺾으시니 오늘날의 견문에 회개할 뿐 아니라 사책에 쓴다면 후세에 모범을 남기는 바가 아닙니다. 또 이제부터 언관의 책임이 경하여지고 언로가 맡길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중간을 시켜 전지하기를 너희들이 진실로 헌부에서 행문한 정실을 안다면 역시 집에 물러가서 출입하지 말아야 하고 만일 알지 못한다면 사실을 조사하여 다시 아뢰라 하였다. 김자지 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은 다만 헌부에서 못 파는 일로 인하여 자청을 논핵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며 정실 같은 것은 감히 알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이튿날 김자지 등이 한문에 엎드려 아뢰기를 어제 전하께서 전지하시기를 사실을 조사하여 다시 아뢰라 하셨사온데 신등이 듣자오니 헌부에서 역사가 오래도록 끝나지 않으므로 사람을 시켜 살펴보게 하였다 하는데 홍의가 자청에게 이를 말하여 도리어 능욕을 가하였으므로 헌부에서 이것을 논집한 것뿐입니다. 비록 중도에 맞지 않았더라도 포용을 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역사에 본래 사망한 자가 없는데 헌부에서 공연히 역도가 죽은 자가 있는가 생각하여 사람을 시켜 엿보고 조금 뒤에 또 탄핵하였다. 내가 못을 파괴한 까닭은 조수나 어별의 구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상국의 사명을 위해서 한 것이다. 자청이 토목을 마음속으로 달게 여겼다는 것은 무슨 일이며 홍의가 사풍을 오염시켰다는 것은 무슨 연고이며 사필이 쓰이는 데 있어서는 어찌하여 허물이 되는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헌부에서 논한 것은 신등이 지적해 알 수 없사오나 다만 언관이 중도에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한 함용하는 것이 언로를 열어주고 옹패를 막는 것입니다. 만일 너그러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걸핏하면 죄책 가한다면 사책에 쓰면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토목을 마음속으로 달게 여기고 사풍을 오염시킨 것으로 만일 지적할 만한 일이 있다면 너희들도 마땅히 탄핵하여야 한다. 언관이 중도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것을 또한 너그럽게 용납한다면 언관이 죄가 있는 것은 작자 어떻게 할 것이냐 하였다. 이튿날 김자지 등이 또 한문에 엎드려 아뢰기를 헌부는 전하의 이목의 관원인데 어찌 자청의 일로 인하여 이목의 관원을 경하게 여기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헌부의 죄가 경하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비록 세 번째 간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였다. 이에 자지 등이 모두 물러나와 사직하였다. 나장은 죄인을 문주할 때 매를 때리는 하예이고 공함은 글로서 죄인을 신문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다.
대신은 사헌부의 대사헌 이하 지편까지의 벼슬아치이고 한문은 편전의 안문이고 사명은 사신이며 옹패는 임금의 총명을 막아서 가림을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한 천모가에게 광년루 아래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안마를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평양부윤 윤목이 기자묘를 새로 단장할 것 등을 건의하다. 두어 조목을 올렸다. 1. 우리 동방의 예약 문물이 중국과 짝하는 것은 기자의 유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주가 밝아지고 팔조가 행하여져서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아 만세에 우러르고 사모하는데 그 분묘가 풀 속에 있습니다. 조정사신으로서 이곳을 지나는 자는 반드시 물어서 예를 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황폐된 것을 수거하지 않음이 없는데 오직 이 한 가지 일만은 예전 패습을 그대로 따르고 거행하지 않으니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소분가토하고 석양석수를 설치하며 유사에 명하여 송덕의 비를 세우고 분묘를 지킬 만호를 정했으면 합니다. 1. 갑주, 궁시, 모순, 검노는 군국의 근무인이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도는 남의 땅과 지경이 연접하였는데 묵은 패단을 그대로 이어받아 왕래하는 대소 사신에게 인정으로 증행하는 잔무는 끊이지 않고 군기의 역사는 도리어 여사가 되니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이제부터 인정으로 주는 잔물은 일체 모두 검단하고 여러 도의 각 개수관이 달마다 부과하는 군기의 액수를 정하여 매양 월말을 당하면 호조의 회계의 예에 따라 군기감으로 하여금 회계 고찰하여 아래게 하되 영구의 항식을 삼으소서. 1. 감사는 사명을 받들어 한 방면의 임무를 전제해 통솔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어찌 따로 영속 노비를 둘 의의가 있습니까? 오직 이 도에만 있으니 청하옵건대 혁파하여 살고 있는 주현에 분속시켜 영구히 왕래하는 패단을 없애어 각각 생업을 편케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구주는 기자가 주의 무왕의 물음에 응답한 천하를 다스리는 9가지 대법 곧 오행, 오사, 팔정, 오기, 황극, 삼덕, 계의, 서징, 오복이다. 팔조는 기자의 번금 팔조를 말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0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도승첩을 주는 법을 건의하다. 아래 길을 삼가 육전에 삼고하건대 양반 자제로부터 아래로 공사 천구에 이르기까지 제멋대로 삭발하는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 그러므로는 양반의 자제로서 중이 되기를 자원하는 자는 부모, 친족이 사인을 갖추 적어서 승록사에 고하고 승록사에 쓰는 예조에 보고하여 계문에 취지한 뒤에 정전 오승포 100피를 징수하고 도첩을 주어야 비로소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나머지 구실이 있는 인정과 독자 처녀는 일체 금지하소서. 또 영락 원년 2월 11일에 사헌부에서 수교한 도첩의 법은 일체 육전에 의하고 이미 일찍이 삭발한 승도는 정전을 추징하여 구경에 충당하고 도첩을 취급하소서. 지금 승록사의 첩정에 의거하면 각종의 선시가 임박하였으므로 도첩을 주기를 청하였는데 본조에서 자세히 보아서 이미 도첩을 받은 승도 이외에 관가에 고하지 않고 사사롭게 스스로 머리 깎은 자는 도첩을 줄 것이 아닙니다 하니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계민년 2월 11일 이전에 삭발한 승도는 정전을 면제하고 도첩을 주도록 하라. 태종실록 15권 태종 5년 5월 10일 무어 두 번째 기사. 회례사 김서가 일본에 잡혀간 사람 20명을 찾아내서 데리고 오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1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사역원 직장 김유진이 만상군 159명은 암령해 요동으로 가다. 이용 등 남녀
남녀 모두 159명을 암령해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태정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1일 기미 두번째 기사 기와인가 제주 유경 진무소를 모두 병조에서 관할케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귀화한 사람들이 서울에 살면서 왕실을 호위하는데 이들이 통속이 없어서 때때로 경외에 임의로 출입하니 다만 고찰하는 관사가 없을 뿐 아니라 만일 병폐가 있다면 진달할 길이 없습니다. 비옵건대 병조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여 인명마다 적에 올려 항식을 삼고 제주 유경진무소에도 또한 병조로 하여금 고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1일 기미 세번째 기사 정비와 함께 내전에서 친히 황제가 요청한 처녀를 보다. 서울에서 73명 선발. 영의정부사 하윤, 좌정승, 성성민 등이 광년루 아래에 들어가 경중에서 뽑은 처녀 무릇 73인을 간열하여 아뢰었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1일 기미 네번째 기사 전라도에서 외선을 격파한 도 채찰사 박자안과 절제사 심규령에게 수를 내리다. 자안 등이 전라도에서 외선 한 척을 잡고 머리 20급을 베고 5인을 생포하였는데 그 중 한 명은 본국에서 잡혀간 자였다. 그러므로 자안이 제 집으로 놓아보내고 도진무인 전 상호군 이추를 보내어 아뢰었다. 이추에게 표리를 내려주고 인하여 자안의 아들 상호군 박실에게 명하여 성운을 쌓아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임금이 이추에게 묻기를 놓아준 사람이 마음에 가긍한 점이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본국 사람이기 때문에 놓아보낸 것일 뿐이고 별로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 사람이 외적을 따라다닌 지가 여러 해가 되었으니 도둑질한 죄가 도리어 외적보다 심한 자이다. 마땅히 아울러 배워야 할 것인데 그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은 잘못이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1일 기미 다섯번째 기사 전라도 해도 찰방 한옹이 각포의 사일을 아뢰다. 아뢰기를 각포의 만호, 천호, 영선 두목이 해상의 방어를 여사로 여기고 군기감에 바치는 관갑피와 내상에서 월과하는 관갑피를 판비한다 칭하고 영선군을 거느리고 항상 사냥하는 것으로 이를 삼으니 만일 혹시 적을 만나게 되면 패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내상의 월가와 군기감 바치는 관갑피를 일체 모두 면제하여 오로지 방어에 전력하게 하소서. 1. 해변의 봉졸은 외적의 왕래를 정찰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호랑과 함께 처하여 사생을 돌보지 아니하고 고생하며 입역하는데 내상절제사가 구멍이 없는 큰 녹비와 천하의 진우를 책납하게 하여 해마다 상례를 삼으니 배나 되는 값으로 이를 무역하여 큰 패단이 됩니다. 내상에서 열대로 거두는 큰 녹비와 천하의 진우를 모두 면제하소서 하였다.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에 아뢰기를 군기감에 바치는 관갑피 이외에 그 나머지는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2일 경신 첫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2일 경신 두번째 기사 일본 지좌전의 객인인 호송관 이춘발이 잡혀간 사람 28명을 데리고 오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4일 임술 첫번째 기사 안개각기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4일 임술 두번째 기사 대호군 한옹을 충청 전라도의 감전경차관을 삼다. 처음에 외선 14척이 고만량에 이르러 전라도의 조전선을 약탈하려 하므로 박자안과 심규령 등이 먼저 병선 3척을 거느리고 나가서 막았다. 외선이 분산하려 들지 않고 결진하여 가므로 후원이 없어서 감히 쫓지를 못하였다. 의정부에서 왜구가 점점 성한데 자안 등이 사로잡지 못한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이를 보낸 것이다.
태종시력 15권 태종 8년 5월 14일 임술 세번째 기사. 외선 14척이 서주 성근량에 쳐들어와 병선을 불태우고 군량미 100석을 약탈하다. 3도 도채찰사 군영에 저축한 군량 100여석을 약탈하고 그 영을 불살랐다. 또 서주의 창포 입구에 하여 병선 3척을 불태웠는데 선군으로서 전후에 탈출한 자가 겨우 수십인이었다. 태종시력 15권 태종 8년 5월 14일 임술 4번째 기사. 대사원 남제의 상소에 따라 대간을 복직시켜 이를 보게 하다. 상소하기를 대간은 인주의 이목의 관원입니다. 인주가 억조의 위에 처하여 구중의 깊은 궁궐에 있어 만기의 이해와 상민의 휴책과 여러 신하의 현부를 어찌 능히 두루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날 인군이 이 벼슬을 설치하여 크고 작은 일을 할 것 없이 모두 다 말하게 하고 비록 혹시 중도에 맞지 않더라도 또한 죄를 가하지 않은 것은 언로를 열고 시청을 넓혀 만세의 개척을 위한 것입니다. 성스럽기가 순우, 성탕보다 더 성스러운 이가 없지만은 수는 묻기를 좋아하고 이언은 살피기를 좋아하였으니 이언도 오히려 살피면 유선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는 창언을 받아들였고 탕은 간함을 쫓아서 어기지 않았으니 선은 용납하는 도량이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세 성인은 천하만세 인주의 표준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자로서 지피 광명의 학문을 더하시어 성경이 날로 오르시니 고금 천하 인군의 덕실과 인신이 충성되고 간사한 것을 두루 알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어찌 신하에 시끄럽게 말 많이 하는 것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대간의 직책에 있는 자가 어찌 우리 임금은 이미 성스러워서 다툴 만한 잘못이었고 나라의 정사는 이미 다스려져서 의논할 만한 일이 없고 백관은 모두 정직하여 탄핵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난번에 헌사에서 박자청 홍의를 언액하다가 주상의 뜻에 맞지 않아서 사제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간신히 헌사에서 봉직하다가 견책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청하여 3번이나 골문에 나아갔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여 또한 사직하고 집으로 물러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간이 여러 날 자리를 비워 조야가 놀라고 두려워하니 전하의 간함을 좇는 아름다움에 손이 있을 뿐 아니라 이목이 통하지 못하는 점이 있을까 합니다. 자청이 탄핵을 당한 것은 일이 적음으로 좋게 논할 것이 없지만은 만일 간신히 권세를 서서히 일이 대체에 관계되는데도 대간이 비록 탄핵하고자 하나 임금의 위험 밑에 용린에 저촉될까 두려워 입만 덜먹이고 말하지 못한다면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말을 굽어 체납하시어 대간을 복직시켜 이를 보게 하시면 어찌 1월의 밝음과 건곤의 도랑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소가 올라가며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남제를 불러 순우, 탕 세 성인의 일을 묻고 대간이 모두 출사하여 공직하도록 명하였다. 이언은 청근한 말이고 창언은 도리에 맞는 적당한 말을 말한다.